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제풀이 계속 하겠습니다. 자, 11번 나갈 차례죠. 그래서 11번에 보면 이 수신기로부터 요 100m 위치에 있는 사이렌이 접속될 경우에 단자 전압을 갖다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조건을 보면 수신기의 전격 출력 전압은 24V죠. 전선은 2.5mm의 제곱, 사이렌의 전격 출력은 48W. 그 다음에 이 전선 2.5mm 제곱의 전기 저항은 1km당 8.75ohm이라고 이렇게 조건에 주어져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요 전격 출력 24V라는 것은 직류죠. 직류나 아니면 요 단상 이성식이라고 하죠. 요거의 그 전압 강하 E는 2배에다가 흐르는 전류값 I에다가 이 저항을 갖다 곱하는 것이 바로 전압 강하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전류 I는 뭐예요? 소비 전력을 갖다가 전격 전압으로 나눠준 거죠. 자, 소비 전력이 지금 얼마예요? 전격 출력이 48W죠. 전격 전압 24V죠. 그래서 전류는 2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쉽게 여러분이 전류값 I는 구했고요. 그 다음에 저항값 R은 지금 100m죠. 그럼 1km는 1000m죠. 1000m당 8.75ohm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0m에 대한 저항은 0.875ohm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상 이선식이니까 전압 강하 E는 2배의 IR이죠. 그래서 그 E에다가 전류 2A, 저항값 0.875ohm을 갖다 곱해서 계산한 값이 3.5V. 요게 바로 전압 강하 값이죠. 그래서 24V로 출발을 해서 전선의 전압 강하가 3.5V가 나온 거죠. 그래서 종단에 있는 출력 그 전압은 20.5V가 되는 거죠. 또 그 단자 전압은 20.5V. 여러분이 쉽게요. 전압 강하 있죠. 주로 나오는 것은 요 단상 이선식이에요. 우리 소방에서 나오는 거는.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온 전압 강하 요 계산하는 공식 있죠. 요 단상 이선식. 요 놈도 같이 여러분이 암기를 좀 해 놓으셔야 되죠. 다음 12번은 다음과 같은 장소에다가 요 차동식 스포트형 2종을 설치하는 경우하고 요 광전식 스포트형, 자, 광전식 스포트형이랑은 연기 감지기죠. 요걸 설치할 경우에 감지기의 그 소요 개수를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요 차동식 그 스포트형 감지기하고 요 연기 감지기의 설치 기준을 여러분이 반드시 암기를 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1번에 요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하고 요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부착 높이가 4m 미만일 경우에는 내화 구조, 기타 구조, 그다음에 4m 이상 8m 미만일 때 내화 구조, 기타 구조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돼요. 9, 5, 45, 30. 그다음에 7, 4, 35, 25. 요건 2종이죠. 그다음에 정원식 스포트형에서 요 특종은 요 차동식하고 보상식 스포트형의 2종하고 같아요. 요 놈을 그대로 옮겨 놓은 거죠. 그 다음에 1종은 6, 3, 3, 15. 2종은 20, 15에서 이건 여러분이 이미 1차 그 필기시험 때 암기했던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그 연기 감지기 설치 기준을 보면은 부착 높이에 따라서 기준이 틀리죠. 그래서 부착 높이가 4m 미만일 경우에는 1, 2종은 150제곱미터마다 1개,
3종은 5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 4m 이상 20m 미만일 경우에는 1, 2종이 75제곱미터마다 1개, 3종은 설치할 수가 없는 거죠. 부착 장소, 복도나 이 통로는 1, 2종은 보행거리 30m마다 1개, 3종은 보행거리 20m마다 1개, 그 다음에 계단이나 이 경사로는 수직거리 15m마다 1개 이상, 3종은 수직거리 10m마다 1개 이상이죠. 요 내용을 여러분이 암기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죠. 자,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예요. 감지기 부착 높이 3m죠. 그러면 요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2종을 갖다 설치할 경우에 여러분이 요 기준을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죠. 지금 그 구조는 부착 높이가 3m니까 요 4m 미만에 해당이 되죠. 건축물은 내화 구조예요. 그리고 2종 감지기 설치하죠. 차동식 스포트형 2종. 그러면 기준 면적이 70제곱미터죠. 그래서 그 경계구역의 면적은 35m 곱하기 20m 하고 요 면적을 70제곱미터마다 1개니까 70으로 나눠주면 바로 10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소요 감지기 개수가 10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연기 감지기, 요 광전식 스포트형 감지기라는 것은 연기 감지기죠. 그래서 연기 감지기 2종을 갖다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부착 높이가 몇 미터에 지금 3m니까 요 4m 미만에 해당이 되고, 종은 2종을 설치하는 거니까 15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요 바닥 면적 35m 곱하기 20m 나누기 기준 면적 150제곱미터로 나누어주면 4.67이 나오죠. 그래서 그 감지기 개수는 무조건 절상을 해서 정수로 표기해야 되니까 5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12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화재 안전 기준 그걸 암기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죠. 다음은 13번 가죠. 자, 13번은 도면과 같은 회로를 누름 스위치 PB1 또는 PB2 중 먼저 온 조작된 측에 램프만 점등되는 병렬 우선 회로. 자, 이 병렬 우선 회로라는 건 뭐예요? 이게 인터록 회로라는 거죠. 즉 어느 한쪽이 동작이 되면 다른 쪽은 동작이 안 되게 회로를 구성한 것이 바로 인터록 회로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PB1을 요 놈을 갖다 눌렀을 경우에 요 R1, 릴레이 R1에 여자가 되면서 요 R1이 붙죠. 그러면 요 L1이라는 램프에 불이 들어온 거죠. 이쪽은 PB2를 여러분이 누름 스위치를 누르면 R2, 릴레이가 요게 그 여자가 되면서 R2 요 접점이 자기 유지가 되면서 L2에 불이 들어오는 거죠. 점등이 되는 거죠. 자, 요거를 요 PB1을 눌렀을 때는 L1 요 램프에만 불이 들어오고 L2는 불이 안 들어오게끔, 또 반대로 PB2를 갖다가 눌렀을 경우에는 요 L2에만 불이 들어와야 되고 L1에는 불이 안 들어와야 되는 요런 그 회로를 갖다가 구성하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여기는 다 연결이 돼야 되니까 점을 찍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회로를 구성할 때는요, 여기에 릴레이를 하나 갖다 더 설치를 해줘야 되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줘야 되죠. 이쪽도 마찬가지죠. 여기에다 여러분이 그 접점을 갖다가 설치를 하면 되는 건데,
자, PB1을 갖다가 누름 스위치를 눌렀을 때 요 R1이 동작이 돼야 되니까 여기는 비접점이 돼야 되겠죠. 자, R1이 여자가 되니까 요 놈이 붙죠. 붙으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요 램프에 불이 들어오겠죠. 그럼 또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PB2를 갖다가 눌렀을 때 요 R2가 여자가 되려면 요게 비접점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R2가 여자가 되면서 요 놈이 자기 유지되면서 램프 2에 불이 들어오죠. 이렇게 구성이 됐으면 이쪽에 자, R1하고 요 놈하고 요게 서로 인터록 회로가 돼야 되겠죠. 자, R1이 여자가 되면 얘는 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이 R1의 비접점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 R2가 여자가 되면 요 놈은 떨어져야 되겠죠. 요 놈은 불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요 놈이 여자가 되면 얘는 떨어져야 되니까 이게 R2가 되겠죠. R2의 비접점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렇게 그 회로를 갖다가 완성을 해주면 되는데 반드시 요 접속점에다가 점을 갖다가 꼭 찍어주는 걸 잊어먹으면 안 되겠죠. 다음은 뭐 14번으로 넘어가죠. 자, 14번은 회로의 논리식 출력 요 Z는 요 A, B, C가 플러스니까 플러스는 무엇을 의미해요? 예, 병렬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요 더트 곱하기는 예, 직렬을 의미하죠. 그래서 여기는 A, B, C가 서로 병렬 관계죠. 그래서 라인을 하나 여러분이 그려주시고 여기에다가 접점을 갖다가 3개를 해줘야 되겠죠. 무슨 관계? 예, 병렬 관계죠. 그래서 전부 요 A에 바가 있으면 여러분이 A 바면 요건 B 접점이고요. 바가 없으면 요건 A 접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바가 없기 때문에 요 A 접점이에요. A 접점 A, B, 요것도 A 접점 B가 되는 거고 A 접점 C가 되는 거 서로 병렬 관계죠. 그래서 이쪽에 보면 A, B, C가 여기 더트인데 요걸 다 생략을 한 거죠. 그래서 A, B, C는 서로 이렇게 직렬 관계가 되는 거죠. 요 3개 이렇게 직렬 관계 여러분이 그려주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A, B, C 요 직렬 관계하고 요 D는 여기가 플러스니까 병렬 관계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도트가 있죠. 점이 있죠. 요거는 바로 직렬이라는 거예요. 즉 A, B, C 병렬하고 A, B, C 플러스 D하고는 예, 직렬 관계라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요걸 달리 표시하면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예, A, B, 여기가 C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이쪽이 예, A, B,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예, D가 되겠죠. 이게 병렬 관계죠, 지금. 그래서 출력 Z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이 표기해도 요 위에하고 아래하고 서로 둘 다 정답 처리가 되는 거죠. 요게 바로 유접점 회로, 즉 시퀀스 회로를 갖다가 여러분이 완성을 한 거고요. 다음에 2번은 요거 다른 그 질문을 요 무접점 회로를 갖다 완성을 하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는 엔드 회로로서 여러분이 직렬이고요. 그 다음에 오어 회로 있죠. 요거는 병렬이죠. 요 두 가지 논리 기호만 알면 풀 수가 있는 거죠. 지금 A하고 B하고 C는 서로 병렬 관계죠.
그래서 5회로 여러분이 표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 ABC하고 요 D하고는, ABC는 서로 직렬 관계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연결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요 D는, D하고 요 ABC하고는 무슨 관계예요? 병렬 관계죠. 그 다음에 요 ABC 요 병렬하고 ABC 플러스 D하고는 직렬 관계니까 둘이 만나서 직렬 관계가 돼가지고 출력 Z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건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가장 기본되는 그 무접점 회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요 A하고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되는 거죠. 요 놈은 A, B, C가 직렬 관계인 걸 표기한 거고요. 근데 여기는 A, B, C하고 요 D하고의 병렬 관계죠. 요 놈이 다 만나서 결국 출력이 바로 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A, B, C 플러스 D가 출력으로 나온 거죠. 다음에 15번으로 가죠. 자, 15번은 비상방송 그 회로 개통도인데 1번에서 5번까지의 요 배선수하고 각 배선의 그 용도를 갖다 쓰라고 되어 있죠. 단 요 비상방송하고 요 업무용 방송을 겸용할 경우에는 3선식으로 해야 되죠. 그리고 우선 경보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선 경보 방식이라는 것은 긴급용 배선이 층마다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1번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가닥수가. 여기는 업무용 배선 한 가닥하고요. 긴급용 배선 한 가닥. 그 다음에 공통선 한 가닥이 들어가죠. 한 층만 담당하니까요. 그 다음에 요 2번은 당연히 업무용 배선은 전체가 다 한 가닥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자, 긴급용 배선은 여기는 4층하고 5층을 담당하기 때문에 긴급용 배선은 즉 두 가닥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공통선 당연히 한 가닥. 그래서 여기는 세 가닥이 되고 여기는 네 가닥이 되죠. 즉 층이 내려올수록 한 가닥씩 추가가 되는 거죠. 긴급용 배선. 여기 업무용 배선 한 가닥. 요 3번은 세 개 층을 담당하니까 긴급용 배선 세 가닥, 공통선 한 가닥에서 5가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은 업무용 배선 한 가닥, 긴급용 배선 네 가닥, 공통선 한 가닥에서 6가닥. 그 다음에 5번은 여기 지금 5개층을 담당하니까 업무용 배선은 한 가닥이고 긴급용 배선 5가닥, 공통선 한 가닥에서 7가닥이 되죠. 자, 그러면 우리 화재 안전 기준에 보면은 한 층에 배선이 단락이 돼도 다른 층에 이 비상방송에 그 영향이 없어야 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건 여러분이 밑에 회로 개통도를 한번 보면 좋은데요. 여기 보면 이제 방송 단자 함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 방송용고 앰프 있죠. 요 앰프에는 요 수신기로부터 그 가닥수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경계구역이 5경계구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회로선 요 5가닥하고 공통선 한 가닥에서 요 6번은 6가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긴급용 배선, 공통선 문제가 상당히 지금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공통선은 여기 방송 단자 함이 있죠. 그래서 여기 단자 함이 있기 때문에 여기 공통선이 올라오면은 이 층에
층에 여기서 분리가 돼가지고 다음 위에 또 방송 단자 함이 있죠. 공통선은 또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층에서 화재가 나서 여기가 단락이 되더라도 다른 층의 경보에는 지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비상방송 단자 함을 갖다가 설치한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물론 이쪽에다가 단자함을 설치해서 각각 올라간 경우도 가끔은 이제 제가 점검을 하다 보면 있어요. 가끔은. 근데 일반적인 그 배선 방식은 이 방식이 가장 일반적인 거죠.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